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야기 속 시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에서 서술자 파악하기, 요거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서술자가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해서 작품 수용하기. 자, 그러면 서술자는 위에서 얘기했는데, 관점은 또 뭐냐? 요거를 보고, 그 관점에 특징, 자,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다음에 서술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작품에 영향을 주나? 어떻게 주나? 자, 분위기나 주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냐? 네, 이거를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여자애는 벌써 반이 나왔네 이러고, 남자애는 힘들어 죽겠나 봐요. 반이나 남았네 이러잖아요. 그죠? 자, 상황은 같죠. 그죠? 같은데 있습니다. 정상까지 4km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자, 얘는 이제 이른바 뭐 긍정적인 관점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사실 몸이 힘들면은 부정적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될까? 안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서술자가 뭐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바로 작품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뭐 일종의 뭐 진행자하고도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행자.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다 저렇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필요 없는 얘기는 안 주고 필요 있는 얘기만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서술자에 따라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 저번에 시 공부할 때도 나왔었죠. 형상화는 뭐라고요? 표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작품 속 세계가 서술자를 통해서 전달되므로 서술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도 다르게 형상화된다, 표현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형상화, 이게 화자가 될 화자예요. 될 화자.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형상이 없었는데 형상이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정서라는 거를 드러내는데 정서는 모양 등이 없죠. 그죠? 없어.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서 형상화한다. 그죠?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개념 다지기 봅시다. 자, 소설의 서술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누구냐? 바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품 속 상황을 바라보고요. 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제를 역시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행자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진행자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MC 유재석 이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진행을 잘하죠. 그래서 예능의 재미를 막 배가시키고 폭발시키고 막 인기가 많아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진행자 역할이고 어떻게 이 주제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그 재미와 감동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자, 서술자의 유형 어떤 유형이 있나 볼까요? 자,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작품 바깥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즉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중 1인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경우는 작품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요. 자, 다음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관점을 소설의 시점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서술자는 소설에서만 쓰이는 개념인가 봐요. 그죠? 자, 서술자가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보여주냐 이것이 바로 소설의 뭐라고? 시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형광펜으로 크게 쳐볼게요. 자, 서술자의 특성과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 등에 따라 주인공 시점 주인공하고 띄어쓰기를 하니까 이상하네. 그죠? 주인공 시점 그리고 관찰자 시점, 전적 작가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주인공 시점은 얘는 이제 1인칭 주인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한다. 자, 이게 이제 주인공 시점이고. 자, 관찰자 시점 어때? 나가 내 얘기는 하지 않아. 그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느낌, 생각 등을 제시한다. 자,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하고 관찰자 차이점은 자기가 자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그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했냐 아니냐. 예. 다른 사람을 관찰했냐 아니냐. 예, 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요거는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라는 것은 다 안다 이런 뜻이죠. 다 알아. 그래서 신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우리가 뭐 하고 살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인물이 막 3명 나온다 그러면 3명 인물 가슴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미래에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주인공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훨씬 더 주인공의 심리를 잘 파악할까요?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더 잘 파악할까요? 당연히 주인공 마음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제일 잘 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신의 관점이긴 하지만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더 가깝게 느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요만큼 해놓고요. 자, 세 번째.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자, 서술자의 관점 파악하기. 자,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관점이 어떠한지 주목해보자. 대상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 아, 중요한 거 나왔네요. 태도는 뭐라고? 반응하고 같은 말이고, 반응은 또 어조어랑도 비슷한 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번에 있었죠. 그죠?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서술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서술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 자, 당연히 내용이나 분위기, 주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서 형상화된 세계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서술자의 특징을 이해해보면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그림 볼까요? 자, 2015년 개정 교과서라서 그 모델들의 그 어떤 느낌이 상당히 좀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막 이렇게 하트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는 뭐 연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얘는 뭐야? 너도 들어볼래? 막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는 게 아니죠. 막 설렘, 두근, 두근. 자, 이런 모습, 그죠? 여자애는 얘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자, 하여튼 얘 설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이런 모양이고, 그 밑에 보니까 뭔데? 아, 뭔가를 또 주고받아. 왜 또 주고받아? 뭐야 여기 있는 거는? 발렌타인 데이의 초콜릿인가요? 자, 모르겠네요. 자, 이런 모습 있고. 자, 그러면은 잠시 끊었다가 네,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